자,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 첫 키워드를 한번 볼까요? 열어보죠.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중진들이 왜 안 왔나라고 잡아봤는데요. 예. 이정현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진 연석회의를 소집했는데 참석 대상인 4선 이상 상당수가 불참했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당내 중진들 의견을 좀 활발히 듣는 그런 자리로 활용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인 대표가 첫 주제를 했고 그래서 사실은 모든 언론들이 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안 갔다는 것은 어떤 의도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 같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좀 김이 빠진 모양이었는데요. 일단 그 참석자들을 보시면 총 21명입니다. 자, 이 중에서 신재철, 나경원 의원 등 8명은 참석을 했는데 비중 있는 인사들 대부분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자, 친박계 핵심이라고 하는 서청원, 최경환, 원유철 의원 등 모두 불참했고요. 자, 비박계로는 김무성 전 대표 지금 민생 투어 중이라 빠졌고 예. 유승민 의원 등 빠졌습니다. 자, 주호영, 정병국, 이주영, 한선교 의원 등 이번 전당대회 때 경쟁했던 후보자들 전부 다 불참했습니다. 예. 개파하고도 상관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친박 비박 개파의 문제가 아니라는 예, 분석이 예. 그래서 나오는데 일단 이정현 대표는 휴가철인데다 의원외교 때문에 많이 빠져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모셨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확인해 본 결과 딱히 일정이 없는 중진들도 있었습니다. 그거 다 확인을 해봤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결국에 올 수 있는데 안 왔다고 봐야 된다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너무 건데요. 더워서 안 간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결국 당내에서 나오는 이야기는요. 3선 대표가 주재하는 자리에 4선 이상이 가봐야 뭐 들러리밖에 더 서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 불참한 중진 의원 측과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더니 자, 예전에는 중진 연석회의 참석 대상이 많아야 대여섯 명이라서 뭐 갔는데 지금은 벌써 20명이 넘기 때문에 어차피 가봐야 관심을 못 받는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예. 5성급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아, 그런가요? 오늘 어느 의원은 그랬다면서요. 내년부터는 대선 후보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정현 대표 임기는 실질적으로는 금년 말이다. 이래서 또 친박 쪽에서 반발했고 그런 얘기도 들린다고 하던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첫 회의부터 이렇게 좀 간단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돈이 없다는 홍준표 경남지사. 자, 단골 손님이죠. 예. 자, 오늘 청와대 시도지사 오찬을 했는데요. 서울시의 청년수당 문제를 가지고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홍 지사가 논쟁을 벌였습니다. 자, 먼저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수당 문제는 정부 정책과 부딪히는 게 아니라 보완책이다라고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러자 홍준표 지사가 아니 서울은 돈이 흘러넘쳐서 줄 수 있지만 경남은 돈이 없다. 지금 경남 청년들이 왜 서울은 주는데 우리는 안 주냐라고 하면은 도대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라고 응수를 한 겁니다. 예.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의 어떤 갈등하고 있던 청년수당 문제에 홍 지사가 참전하면서 지방정부 간의 문제로까지 확산되는 예. 양상입니다. 그런데 홍 지사의 주장을 좀 뜯어보면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거다. 그러면 돈이 있으면 준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가 높으면 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원래 원칙이나 방향의 문제라는 것이 정부의 반대 논리인데 그거하고는 또 결이 또 다른 상황이 돼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좀 그런 입장인데요. 홍 지사 입장에서는 이게 정부와 서울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 간의 재정 자립의 문제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돈만 있으면 경남에서도 돈을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거와 맥락이 같다는 얘기인데요. 예. 자, 자신 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돈이 넘쳐난다고 해서 서울에서는 이 좁은 우리나라에서 자기 지자체만 저렇게 퍼주기를 하게 되면 이웃 지자체, 경남 같은 돈이 없는 지자체는 아주 곤혹스럽다라고 그렇게 토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보통 잘 사는 집에서 자기 아이들 잘 입혀주고 잘 먹여주면 그 옆집에 있는 못 사는 아버지는 어떻게든 형편에 맞게 자기 집 아들도 해주려고 하는데 예. 그 잘 사는 집에 찾아가서 당신 아이들 잘해주지 마시오라고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또 홍 지사가 뭐라고 말씀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다시 살아난 노동자. 지금 더민주에서 강령에 예, 예. 노동자 표현을 유지키로 하면서 며칠간 논란이 됐던 당 정체성 문제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예, 예. 일부에서 이제 김종인 대표 체제에서 우클릭한다는 이런 그 반발도 나오면서 논란이 더 확산됐다 이런 분석도 나왔죠. 일단 김종인 대표는요, 그 더민주가 노동자 표현을 강조하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노동자를 위해서 한 게 뭐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새겨드려야 될 점 분명히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자, 노동자라는 단어 하나를 뺀다고 해서 그렇게 난리치는 정당으로는 영원히 집권하지 못한다라고 상당히 불쾌감을 오늘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흥미로운 건
2012년 새누리당 비대위원 시절에도 당시에 이렇게 한나라당 강령에서 보수 표현을 삭제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당만 다르지 이런 유사한 논란이 있었었는데요. 예, 기억납니다. 예. 자, 이 시절에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정강 정책은 신중해야 된다라면 사실상 반대를 해서 없던 일이 됐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보수라는 단어 하나로 그 당시에도 저렇게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한나라당은 집권에 성공했죠. 예. 비하인드 뉴스 잘 들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